이쁜 것도 많았고 운영을 잘했으면 진짜 엄청난 게임이 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아쉬운 점도 있네요. 테라와 함께 달려온 유저들은 혹은 테라를 거쳐갔던 유저들은 이제 테라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비록 좋지 않은 결과로 우리 곁을 떠나는 테라. 그렇지만 지난 11년 동안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 추억들은 오래된 사진처럼 마음 한켠에 뭉클하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을 달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구석 영래기였습니다. 게임들의 실황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 영래기의 게임구석입니다. 테라 몽환적인 그래픽과 논타기팅 전투가 인상적인 블루홀 스튜디오의 MMORPG입니다.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수작 RPG이자 게이머들에겐 잊을 수 없는 향수로 남은 이 게임이 오는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유저들과 작별을 고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추억으로 남아 조금씩 곱씹어볼 게임. 오늘은 그동안 테라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테라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11년간 유저들과 함께했습니다.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이어지긴 했지만 큰 사건 없이 11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서비스해왔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 종료는 한동안 게임을 떠나 계셨던 유저분들께는 다소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라를 오랫동안 플레이해온 유저와의 인터뷰를 통해 테라가 어떤 게임이었는지 되짚어보고 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테라는 어떤 게임이었나요? 그리고 그래픽이 진짜 이뻤어요. 그때는 그래픽이 깔끔하고 이쁘고 제가 여태까지 해본 RPG 중에 솔직히 생각보다 타격감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쁜 맵, 이쁜 하늘, 타 게임들은 그런 게 부족했어요. 그리고 테라가 타격감이 진짜 좋아요. 테라가 훨씬 더 보스 레이드를 하거나 약간 그런 거에 좋은 느낌을 받아서 테라로 돌아오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테라를 추억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몽환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일 겁니다. 2011년 출시 당시 최신 엔진이었던 언리얼 엔진 3를 기반으로 한 그래픽은 최근 게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수준으로 많은 이들을 테라의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고 아예 맵을 탐험하며 스크린샷만 찍으러 다니는 유저가 있을 정도로 그래픽, 특히 하늘과 풍경 묘사는 유저들의 호평을 자아냈습니다. 물론 그래픽뿐만 아니라 게임도 재밌었죠. 수많은 스킬들을 입맛대로 조합해 던전이나 보스 레이드를 헤쳐나갈 수 있었고 직업군에 따라 탱커, 딜러, 힐러 구분이 명확한 게임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논타기팅이란 특징과 맞물려 제법 높은 난이도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스킬을 더욱 잘 활용할수록 자신의 직업군에 잘 녹아들수록 게임 난이도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균형이 잘 잡혀있어 큰 성취감이 따라오는 게임이었죠. 복잡한 스킬 사이클을 굴리면서도 느껴지는 타격감 또한 테라의 재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덕분에 테라는 게임을 떠난 유저들도 그리워할 만큼의 매력을 지닐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두터운 유저층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테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엘린일 겁니다. 테라의 어머니, 소녀가장, 크래프톤의 엄마라는 수식어를 가진 엘린은 사실 처음부터 테라의 인기 스타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이 밝힌 바에 의하면 테라를 제작할 때 가장 힘썼던 종족은 다름 아닌 캐스타닉이었다고 하며 엘린은 사실 귀여운 캐릭터가 필요할 것 같아 출시 직전 급하게 만들어낸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게임 초기엔 포포리 종족의 여성 캐릭터로 설정했으나 이후 유저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따로 엘린 종족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제작진의 예상과는 달리 캐스타닉보다 엘린이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후 테라 일본지사의 요청으로 엘린의 수영복을 비롯한 의상 상품을 출시하자 블루홀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당연히 한국 서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상은 엘린 의상이었고 심지어 일본 서버 전용 의상인 기모노는 한국 테라에선 팔지 않았기에 이 의상 사려고 일본 서버로 간 유저도 있을 정도였죠. 테라 전성기 시절 15개 종족 중 약 70%가 엘린이었으며 일본은 80-90%, 북미는 40% 이상이 엘린 캐릭터였다고 하며 마을에서 엘린이 아닌 종족을 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재밌는 게임인데 테라는 어째서 서버 종료를 결정하게 된 걸까요? 이를 설명하려면 테라를 처음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한 게임 인비테이셔널 2009에서 테라는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과 프리타겟팅 방식이 인상적인 MMORPG로 소개되었습니다. 2011년 출시 첫날 동시 접속자 16만 명을 넘어서며 신규 서버를 9개 추가했을 만큼 성행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수만 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고 2011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 사관왕을 달성함으로써 게임성 또한 검증받았죠. 때문에 테라는 아키에이지, 블레이드 앤 소울과 더불어 2010년대 초반 국내 3대 RPG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테라의 초반 성적은
점차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게임을 빠르게 소비하는 국내 유저들의 특성과 많은 동시 접속자가 맞물려 준비되어 있었던 콘텐츠는 금방 바닥을 드러냈죠. 2011년 출시 이래로 1월엔 파멸의 마수, 2012년 3월엔 아르곤의 여왕을 업데이트했으나 당시 블루홀은 일본과 북미, 유럽 등 해외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를 충분히 준비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블루홀은 테라를 다음 10년을 이끄는 게임이라는 모토로 제작했으나 기대치는 너무나도 높았고 유저들을 잡아둘 콘텐츠는 부족하기만 했죠. 이에 2013년 1월 테라는 부분 유료화 방식을 도입하여 다시 성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동시 접속자 수는 5배로 뛰었고 신규 서버는 10개나 증가했죠. 또한 지하수로 소규모 던전 등 유저들이 오래 즐기기 위한 크고 작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서비스 또한 호황을 누렸는데요. 2011년 E3 베스트 어워드에서 베스트 MMORPG를 수상했고 일본에선 2010년 최상위 MMORPG로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4년부터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요. 비검사 클래스와 마공사 클래스를 업데이트하고 최고 레벨 확장, 사냥터별 몬스터 추가, 신규 지역 추가 등을 담은 초월, 잊혀진 대륙 업데이트도 진행했죠. 이 업데이트를 통해 테라는 다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2015년엔 권술사 클래스와 함께 자잘한 업데이트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퍼블리싱을 맡았던 한 게임은 자사에서 다루던 다른 RPG의 실패를 이유로 온라인 게임 부문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 결국 2016년 1월 블루홀은 테라를 넥슨으로 이관합니다. 넥슨에 간 테라 어땠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때를 테라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게임에서 넥슨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지원해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 게임보단 넥슨이 게이머들에게 더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때 유입이 엄청 많았습니다. 넥슨으로 이관한 테라는 한 게임 시절 평균치에 비해 게임 사용량 2배, 하루 이용자 4배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인술사 클래스의 업데이트와 넥슨 이관 이벤트 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월광무사, 엘린 마공사에 이어 2017년 12월 직업별 각성 스킬이 추가되는 각성 업데이트로 테라는 다시 높은 동시 접속자 수를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테라는 쭉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2018년도 태국 정식 서비스와 콘솔 게임 출시 때문에 업데이트가 12월까지 밀렸고 신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해 말렙 확장, 신규 스토리 및 신규 던전을 내놨음에도 점차 유저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엔 2020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던 엘리온 때문에 여력이 없었는지 뚜렷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64비트 업데이트를 통해 그래픽 업데이트를 진행했으나 오히려 컴퓨터 요구 사양은 뛰었고 프리징이나 킹김버그 현상 등이 잇따라 발생하게 되어 유저들에게 발적화라며 쓴소리를 듣기도 했죠.